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고조되고 실물경제 위축이 빠른 속도로 심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현재 연 0.5에서 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는 유동성 공급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느니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두 차례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늘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룰지 막판에 고심 중이며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개학을 한 번 더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미성년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도 추가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함께 생활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연기 기간은 2주가 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개학은 3월 23일로 3주 미뤄진 상태로 2주를 더 미루면 4월 6일에 개학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중국 시안 반도체 제2공장의 첫 가동을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업계와 현재 언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시안 2공장 1단계 투자 출하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시안 2공장은 현재 이미 양산 준비를 끝낸 상황이라며 오는 8월 풀가동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로 이 공장에서는 3차원 구조로 만든 V 낸드 플래시가 양산됩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시안 2공장 공정 최적화의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계획대로 1단계 투자 설비를 3월에 본격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종합 콘텐츠 기업 카카오엠이 2,100억 원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카카오엠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 및 유슈의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2,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카카오엠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보통주 114만 8천 주가량을 이들이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유치한 해외 투자로는 최대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카카오엠의 기업 가치는 1조 7천억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카카오엠은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음악, 영상, 디지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등 오리지널 콘텐츠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로 잔뜩 찌푸린 한국 수출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이달 들어 10일까지 중국에 대한 하루 평균 수출은 전월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4억 3,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보다는 8.2% 줄었지만 4억 달러대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개선되는 모양새입니다. 수출당국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대중 수출이 2월 중하순 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대중 수출 감소 고비는 넘긴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현지 와이어링 하니스 공장 40곳이 모두 가동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초기 공급 차질로 조업 중단 상황까지 내몰렸던 자동차 산업이 현재 정상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SKC가 모빌리티 반도체 혁신에 속도를 더할 방침입니다. SKC는 어제 쿠웨이트의 국영 석유기업 PIC와 화학사업 글로벌 합작사를 만드는 등 비즈니스 모델 1단계 혁신을 마무리하고 모빌리티 반도체 중심으로 2단계 혁신을 가속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작사의 기업 가치는 1조 4,500억 원에 달하며 프로필렌 옥사이드 생산량 100만 톤 체제 구축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SKC 코오롱 PI 지분 매각도 지난 6일자로 마무리하면서 지분 대금과 매각 대금으로 총 1조 원이 넘는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모빌리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2단계 혁신에 필요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작년 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이 같은 반도건설의 사실상 경영참여 의사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진칼은 최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지난 12월 반도건설 권 회장이 직접 조 회장을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공시가 허위로 결론날 경우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반도건설의 지분 8.2% 중 3.2%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어 3자 연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반도건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의 만남은 조 회장의 요청에 의해 만난 것이며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13%에 육박하는 역대급 대폭락을 연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000포인트 가까이 주저앉으며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개장 직후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최근 급락세인 국제 유가와 관련해 배럴당 $30 수준도 만족한다며 추가 지출 없이도 일일 1,200만 배럴을 1년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가 독립법인으로 분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페토는 자체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확장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 매장이 밀집한 지역의 인구 유동량이 80% 이상 감소하면서 매일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